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와 마음속 깊은 곳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경계, 바로 터부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어떤 행동이나 생각 또는 특정 인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터부의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터부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기본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보통 터부하면 그냥 금지, 딱 이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아주 철저하게 표시해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거, 저건 위험한 거,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세상을 정리하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인 질서 시스템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 터부라는 게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회 구성원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되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위험을 설명하고 관리하는 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에 빠진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반대로 그 위험한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지키는 이중의 방패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규칙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생각 방식, 주술적 사고에 숨어 있습니다. 유명한 인류학자죠. 제임스 프레이저가 보니까 이 터부가 작동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모방 주술. 되게 쉬워요. 비슷한 건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 주술인데 이건 한 번 닿았던 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보면 하실 거예요. 바핀섬 에스키모 아이들은 실뜨기 놀이를 못했대요. 왜냐? 그 모양이 나중에 커서 작살줄에 손가락이 엉키는 거랑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모방 주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도 머리카락이나 손톱 함부로 안 버렸잖아요. 내 몸의 일부였으니까 이게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감염 주술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고요. 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서 특히 좀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통제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왕이나 황제예요. 이 사람들은 신성한 존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힘이 너무 세서 위험하다고까지 생각했어요. 멕시코의 몬테스마 황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가진 만화라는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햇빛을 닿기만 해도 큰일 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평생 가마를 타고 다녔다고 하죠. 월경 중인 여성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월경혈은 분명 신성한 거지만 동시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아주 강한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서는 첫 월경을 한 소녀를 몇 년 동안이나 어두운 오두막에 가둬두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극단적인 일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마을을 지켜낸 영웅, 바로 전사들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왜냐?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에 오염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지는 식기 하나, 옷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고 믿어서 아주 엄격하고 복잡한 정화의식을 다 거치고 나서야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터부가 사회를 지키는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터부라는 게 어떻게 특정 집단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가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줍니다. 오물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원래부터 더러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걸 더럽다고 딱지를 붙여버린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생각 아닌가요?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인류학자 에드먼드 리치가 발견한 건데 우리가 동물을 분류하는 방식이랑 성적인 파트너를 정하는 규칙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랑 아주 가까운 존재, 그러니까 가족이나 애완동물, 그리고 반대로 아주 먼 존재인 외국인이나 야생동물은 금지된, 즉 터부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해충과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을 같은 카테고리에 넣고 둘 다 박멸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터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럽다, 오염되었다, 해충 같은 놈들이다 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이런 논리는 결국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 끔찍한 폭력과 차별, 심지어는 대량 학살까지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질병을 옮기는 쥐에 비유했던 것처럼요. 자, 지금까지는 사회라는 거대한 틀에서 터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강력한 사회의 금기는 과연 한 개인의 내면에 어떤 흔적을,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여기 알프레드라는 남자의 임상 사례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권위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항상 복종해야 했고 반항은 절대 금지된 그런 강력한 터부 속에서 큰 거죠. 결국 억눌리고 억눌렸던 이 감정들이 터져나온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심각한 오염 공포증과 세척 강박이었어요. 그의 증상이 어떻게 점점 심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억눌린 반항심을 표현하려고 카펫에 대변을 남기는 행동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다 화장실 손잡이 같은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축구 경기 때 어떤 애가 자기 신발에 침을 뱉은 사건 이후로 그 신발을 절대 만질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는 직장 상사의 침이나 콧물 같은 그런 끈적한 분비물이 묻었을 거라는 공포로까지 번져서 팩스도 전화기도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타인의 오염에 대한 병적인 공포로 형태를 바꿔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하고 더럽다고 외면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냥 위험하고 쓸모없는 것뿐일까요? 어쩌면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논문을 쓴 저자가 꾼 꿈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꿈속에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통을 열어봤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더러운 쓰레기 대신에 푸른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는 기름지고 검은 흙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강력하고 희망적인 이미지 아닌가요? 이 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이름 붙여서 내다 버린 것들, 애써 외면했던 나의 감정, 부끄러운 생각, 그리고 사회에서 밀려난 부분들.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가장 비옥한 걸음, 가장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심리 분석이나 치료라는 과정이 바로 이 버려진 쓰레기통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내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버려왔던 것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가 터부시하며 멀리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